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입니다. 9월 모평을 대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도움이 될까라고 하다가 고민 끝에 한 것이 바로 틀림없이 봐야 할 필수 주제 탑 23 발음 좋죠. 네, 23가지다. 그래서 6월 모평을 봤을 때 이제 9월 모평에는 어떠한 주제를 보면 좋을까라고 해서 그 나올 만한 주제와 키워드를 뽑아왔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의 기본 강좌나 아니면 파이널 강좌 요걸 수강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러분들 혹시나 시간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3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나올 만한 주제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초로 시도하는 건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많이 나오면 6문제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고대 국가의 특징이 나올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나오는데 각각 키워드 어떻게 될까? 고구려는 첫 번째 평양, 천도, 장수왕 때 일이었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 세웠고 그 다음에 충주 고구려 비를 세웠다라는 거 요거 정리하시면 되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장수왕의 공격 때문에. 그리고 22담로를 설치했다. 무령왕 때 일이죠. 그 다음에 사비천도했다. 성왕 때 일이다. 선생님처럼 왕을 알고 있으면 좋지만 혹시나 왕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이렇게 나라의 특징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신라는 골품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강가야를 병합했고 대가야를 병합했다. 금법 대진, 금강가야는 법흥왕, 대가야는 진흥왕. 우리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나라의 특징 한 문제 예상해보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국왕입니다. 6월 모평 때 광종 나왔으니까 태조, 성종, 공민왕인데 저는 공민왕이 나올 것 같아요. 수능에 이 3명 중에 1명 나올 건데 9월에도 나오겠죠. 태조는 후삼국 통일했고 호족 견제하기 위해서 사신관제도 후대 왕들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후뇨 10조.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국자감을 정비했다라는 거 요거 잡으시면 되고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쌍성 총간부 지역을 탈환했다라는 것이고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억울하게 그 노비가 되거나 땅을 빼앗긴 사람들을 원래대로 복구시켜 주려고 했고 책임자가 신돈이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발, 호복을 금지했다. 이것을 몽골풍 금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또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천과 진을 예상해봅니다. 6월 모평 때 김부식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천, 진을 볼 건데 의천은 교천치킨이다. 이렇게 갔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의천이니까 천태종이고 교관겸수. 진울은 지옷시옷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진울이니까 수선사결사. 진울이니까 조계종. 그 다음에 지읒시읒. 정해쌍수 할 때 지읒시읒. 도노점수할 때 지읒시읒. 이렇게 하면은 또 한 문제 맞출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갑니다. 조선시대 세종과 성종에서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 훈민정음 만드셨고요. 의정부사사제라고 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추구했고 삼강행실도 유교윤리 보급했고 농사직설,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 소개했습니다. 성종은 홍문관을 설치했고 이 세종 부분에다가 하나만 써오면은 무엇을 쓰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요거 집현전 설치했다는 거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현전 설치. 됐죠? 오케이, 굿. 그 다음에 성종은요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여기서 키워드 답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인데 임진왜란은 이미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보면은 이순신 장군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권율 장군 행주대첩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의병장 고조 할아버지 각제오다. 우리 이렇게 정리했었고 임진왜란 때 누가 명나라가 도와주더라. 조명연합군. 이 키워드와 답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병자호란은 남한산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것이고 삼전도에 굴욕당합니다. 결과. 그 다음에 북벌,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한 문제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는요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는데 영조와 정조가 있을 것인데 영조와 정조 같은 경우에는 탕평비 균역법 속대전에서 영조 키워드 답 나올 것이고 정조는 수원화성 규장각 장용영 초계문신지에서 키워드 답 나온다는 겁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꼭 알고 가자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대동법과 균역법 나올 건데 6월 모평 때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동법과 균역법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보면은 박나발 폐단 때문에 대동법 시행되었고 결과 공인 등장했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 균역법은 두필되던 것을 반으로 줄여줍니다. 군포의 폐단 때문에 시행된 것이고 영조 때. 그래서 부족분을 결작으로 채우려고 했고 선무 군간포로 채우려고 했다라는 거 키워드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홍경래난과 임술놈이 봉기입니다. 홍경래난에서 키워드는 홍경래가 주도했고 일어난 이유는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술농미봉기는 삼정의 문란 때문이고 당시에 진주에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결과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는 것이고 참고로 이 두 개 다 언제 일어났을까라고 한다면은 세도 정치기에 일어났다라는 거 우리 9월 모평 전에 꼭 한번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굿.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빠르죠. 아마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이거 다 쓰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쓰고 할 건데 멈출 때 이렇게. 자,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대로 넘어오겠습니다. 근대로 넘어와서 강화도 주약 단독 문제로 나올 건데 배경이 운요 사건이고 주요 조항을 본다면은 부산의 두 개 항구가 개항되었다가 가장 큰 포인트고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인데 불평등 조약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해안 측량권, 하나가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치외 법권이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배경은요, 김홍집의 조선 책량이 유포되었기 때문이고 내용에서는 거중조정 서로 도와주자는 것이고 최혜국 대우, 최고로 혜택받는 나라로 대우해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여기서 키워드 정답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서 하나 나올 건데 이모군란의 배경은 구식이죠.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에 반발했고 그 다음에 결과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 공사 간의 경비병이 주둔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어서 청나라 상인에게 내지 통상권을 허용해준다. 그래서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때문에 훗날 무엇이 일어나느냐? 상권 수호 운동이 일어난다.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 내륙으로 들어와서 막 물건 파니까 우리나라 상인들 죽겠습니다. 상권 수호 운동의 배경이 되었고요.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김옥균, 박용효 등 급진개화파가 주도했다는 것이고 인민평등권을 주장한 개혁 정강을 발표했으며 3일 만에 진압되었고 그 결과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거 요거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갑오을미개혁과 독립협회 문제가 나올 건데 보면은 1차 갑오개혁은 키워드 군국기무처 정답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2차 갑오개혁은 김홍집, 박용효 연립내각을 주고 정답은 홍범 14조 교육의 꼭조서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을미개혁 같은 경우에는 을미사변 직후에 단발령과 태양력 여기서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독립자 들어갑니다. 독립무, 독립관. 그 다음에 공동회가 들어갑니다. 만민공동회 열어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것이고 관민공동회에서는 허위 6조를 채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회 설립 운동을 주도한 것은 독립협회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은 키워드와 정답은 이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을사늑약 가겠습니다. 을사늑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나왔지만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넣었는데 을사늑약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통감무가 설치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인데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라는 것이고 이준, 이위종, 이상설 선생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을사의병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번에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에 고종이 강제 퇴위된다. 요거 인과관계 한번 물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굿.
9월 모평이 코앞이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긴급하게 보는 관계로 조금 빠르게 템포를 빠르게 가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애국 개몽 운동 단체입니다. 보안의 대한제강에는 답이 아닌 선택지로 많이 나올 건데 보안의 황무지를 보완하라. 됐죠? 대한제강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이다. 대한자강이니까. 그 다음에 시민회는 안창호 양기탁이 만들었고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썼으며 태극서간 자기회사를 만들어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힘썼다. 그리고 무장투쟁도 준비했으니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훗날 신흥 무관학교가 되었다. 선생님 수업 들은 친구는 알겠지만 안양에 사는 대호가 태자였는데 흥이 많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보면은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105인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요거까지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신민의 문제도 우리가 맞출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민대표회의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시험에서 물을 건데 3.1운동 결과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요. 외교활동 구미위원부, 그 다음에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돈을 모으려고 했었고 모은 돈을 갖다가 연통제 교통국, 비밀 행정망 연락망을 통해서 무사히 상하이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독립신문도 발행했다라는 거 여기서 키워드 정답 나올 것이고 국민대표 개최 시기 같은 경우에는 자 국민대표는 키워드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이런 키워드가 나오겠네요. 창조파와 개조파 이러한 문구가 나올 것이고 시기 같은 경우에는 연표에서 물을 건데 디테일하게 짜봤습니다. 자 일단 3.1운동은 이후에요.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니까 임시정부 사람들이 국민대표회의를 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미스의 협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스의 협정보다는 이전이다. 그래서 요 사이가 답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됐죠? 오케이? 굿.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0만 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60만 세 운동의 키워드가 되는 것은 순종의 장래일이라는 것이고 결과는요. 신간회가 결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하면 되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요. 한일 학생 간의 충돌 때문이고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 여기서 정답, 키워드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나오면은 맞춰오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굿. 자,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9월 모평을 다 맞추겠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간이 부족하다면은 적어도 이거는 보고 가라는 겁니다. 이것만은 꼭이라는 거. 알겠죠? 오케이, 굿. 그 다음에 신간에 가겠습니다. 결성 배경 같은 경우에는 60만 세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 자료로 많이 주는 것은 강령이 있는데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그 다음에 기회주의를 비약한다. 그 다음에 단결을 공고히 하자라는 것이 있었고 활동은 정답 선택지일 것인데 100%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라고 나올 거예요. 죄송해요. 100% 말고 99.9%. 알겠죠? 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인데 자, 의열단 키워드 김원봉 있을 것이고 지침은 행동지침 신채호가 써줬습니다. 조선혁명선언이었고 단원 이름은요. 기역 니은으로 시작한다. 김씨랑 니은, 나씨. 그래서 김익상, 김상홍, 나석주고 우리가 시험에서 구분하는 것은 뭐냐? 건물에 폭탄 던지면 의열단입니다. 건물에 폭탄 던지면 의열단이다. 됐죠? 오케이, 굿.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에는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고 활동한 인물들은 이응자로 시작합니다. 이봉창, 윤봉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이 문제도 맞춰 오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님하고 신치호 선생님 보겠습니다. 박은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유교 구신론이라고 해서 유교계의 개혁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한국자가 들어가는 책을 썼으니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다. 신채호 선생님은 독사신론이라고 해서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보고 조선자가 들어가는 책을 썼으니 조선상고사 그리고 의열단의 행동지침이었습니다. 조선혁명선언. 여기에서 키워드
정답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 통치인데 수업 시간에 했지만 1910년대는 뭐라 그래요? 무단 통치. 그래서 딱 봤을 때 무섭다. 무서운 거 갑니다. 헌병한테 경찰 권한까지 있네. 무섭습니다. 때리네. 무섭네요. So scared 하다. 그 다음에 회사령. 회사 만들려면 조선 총독한테 허가 받으래요. So scared. 그 다음에 토지 조사 사업. 땅 조사해가지고 신고 안 하면 뭐다? 빼앗겠대요. So scared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3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민족 말살 통치라고 했는데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버리겠대요. 딱 보면 기분 나쁘다고 했습니다. 자, 황제의 국가에 신하된 백성으로서 충성 맹세하래요. 기분 나빠. 넥슬라이스. 알겠죠? 그 다음에 창씨개명.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래요. 기분 나쁩니다. 국가총동원법. 우리나라 것을 총동원하겠대요. 징용 가래요. 징병 가래요. 공출이라고 해서 다 빼앗아 간대요. 빼앗은 다음에 뭐다? 생색내면서 배급해주겠대요. 기분 나쁘면은 3기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우리 맞춰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무섭고 기분 나쁜 거. 됐죠?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나올 수 있는데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때문에 일어난 것 2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신탁 통치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찬탁 반탁이라고 해서 논쟁을 벌인다. 그러면 이렇게 논쟁을 벌이게 된 계기가 뭐냐? 정답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렇게 될 것이고 저합자 운동 시기는요. 연표에서 시기 찾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디테일하게 보면은 자 쉽게 나오면은 강복 이후예요. 강복 이후. 그 다음에 좀 더 어렵게 나오면은 정업 발언 이후다. 요거. 그 다음에 어디 전이냐? 남북 협상은 이전이다. 남북 협상은 이전이고 그 다음에 50총선거도 이전이다. 그래서 요 중에서 어떤 것을 조합해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요 사이가 답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요 정도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신헌법의 내용과 시기인데 유신헌법 내용에서 키워드 2가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긴급조치권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기 같은 경우에는요. 7.4 남북 공동성명은 이후다. 알겠죠? 7.4 남북 공동성명이 유신헌법의 배경이니까 이거 이후고 어디 이전일까? 부마 민주항쟁의 민주항쟁. 다른 말로 부마 민주화 운동. 같은 말이죠. 운동보다는 이전이다 라는 거. 요 사이가 답이 될 것이다. 됐죠? 100% 거의 높은 확률로 긴급조치권 주고 난 뒤에 시기 묻거나 할 겁니다. 됐죠? 굿. 좋았고요. 그 다음에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이라고 있을 것인데 4.19 혁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고 김주열의 죽음 때문에 시위가 더욱더 확산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져서 내각 책임제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것을 갖다가 장면 내각 이렇게 부를 것이고요. 6월 민주항쟁의 키워드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있을 것이고 4.13 호원 조치에 반발했고 6.29 민주화 선언으로 일단락되었으며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이 안에서 키워드 정답 나올 거니까 맞춰오시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보면은 박정희 정부는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 7.4 남북 공동성명을 현실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김대중 정부는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이후에 경의선 폭구에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굿.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23가지 주제 모두 마쳤는데 하나만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가보면은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한국 광복군. 요거는 보너스예요. 이 한국 광복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 알죠? 대일 선전포고 나올 수 있고 빼야 되겠다. 네. 대일 선전포고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도와 미얀마에서 누구랑 연합했다? 영국군과 연합했고 그 다음에 뭐다? 미국 OSS와 국내 진공작전 계획했다. 그러면 이 한국 광복군은 무엇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라는 것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지역은 평양을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양 같은 경우에는 누가 떠올르면 좋겠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장수왕이 고구려의 수도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묘청이 옮기자고 주장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평양 하면 떠오르는 게 물산 장려 운동 떠오르네요. 이 정도 해서 우리가 지역 문제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평 다가오니까 많이 떨릴 겁니다. 한국사만큼은 선생님이 정리한 이것을 보고 마지막에 보고 가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9월 모평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 전 과목 여러분들은 목표 등급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9월 모평 대박 나시고, 혹시나 한국사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 끝내는 수능 파이널 강좌에서, 문제풀이가 필요한 분들은요 100점 100승 문제풀이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믿는 말, 그리고 강의 끝에 하는 말을 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여러분들의 가능성도 무한합니다. 늘 그랬듯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이었습니다.